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음성 심리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성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역시 코로나 지금 엄청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곳이 원래 차들이 되게 많이 붐비는 곳인데 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음성 심리학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그 공간에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이 소리를,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소리를 굉장히 확대해서 들어보면 에어컨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시 하고 소리가 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창이 이렇게 있지만 밖에서 차들이 이렇게 빵빵 거리거나 부응하는 소리들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지금 맨발인 상태에서 발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비비는 소리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실생활에 들어가는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채널로 따지면 몇십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 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도 존재는 할 겁니다.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거기다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틀어놨어요. 스피커로. 그러면 그 스피커 소리도 들어갔을 거고, 지금도 조용히 들어보시면 뭔가 비행기 소리 비슷한 것도 나네요. 그리고 옆방에 그 오피스텔에 또 싸우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어쨌거나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존재하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소리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특정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성 심리학의 바탕이 되는 이론인데, 음성 심리학, 사람이, 소리는 다 존재하지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소리, 선택되어지는 소리가 먼저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돼서 들린다. 이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비행기 하나가 아주 가까이서, 아니면 헬리콥터 하나가 이게 갑자기 요 안으로 내려온다 치자고, 헬리콥터가. 그러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제가 직접 헬리콥터 옆에서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만 들립니다. 실제적으로는 수백 가지의 소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지만, 헬리콥터 하나가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헬기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헬기 소리만 바바바바바 두두두두 하는 소리, 이 소리만 들리고 존재하는 소리는 내 귀에 전달이 안 된다. 그게 그 파장이, 그 음파가 너무 세서 내 귀를 압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수많은 소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우선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나머지 소리들은 그 존재감이 없어진다. 존재는 하지만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 음성 심리학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주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현재 그 IT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다 들어봤다는 그 MP3 그 음원, 음원 자체 MP3가 처음에 개발될 때 그 MPEG 동영상의 어떤 압축을 위한 그 음성 코드로 먼저 개발이 됐는데, 그걸 먼저 이제 개발할 때 30메가짜리의 3분짜리 음원을, 30메가인 PCM 음원을 흔히 웨이브 파일이라고 하죠. 그거를 3메가짜리로 바꿔야 인터넷으로 송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질의 열화는 좀 없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만듭니다. 저는 과학자라고 봐요,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위아래를 까는 거죠. MP3라는 그 원리 역대에 보면 이 고역대에서 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돌고래만 들을 수 있는 초고역대, 존재는 하지만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이 초고역대를 일단 커팅을 하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저역대, 들을 수 없지만 존재하는 이 초저역대를 잘라내서 이 중간 부분만 압축을 시킨다. 이게 MP3의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초고역대가 없고 초저역대가 없으니까 MP3는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MP3의 음질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또 반대하는 의견들은 뭐냐면, 320kbps인가요? 그 정도로 코딩된, 그 정도의 그 중간급 이상 고음질로 코딩된 MP3는 실제로 앰핑을 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인간의 귀로는 그 차이를 못 느낀다고 주장하는, 또 우리 또
파가 있습니다. 예, 두 쪽이 양립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적어도 커팅을 한 영역대가 주는 그 잔존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에 들리진 않는데 커팅됐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 주파수 대가 전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왕이면 커팅돼 있는 초고역대와 초저역대가 커팅돼 있는 MP3보다는 온전한 그 원음, 플락 파일이라고 하나요? 그 온전한 원음이 좀 더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고 풍부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쪽 파입니다. 이왕이면 존재하는 소리를 안 들린다고 해도 커팅한 것보다는 그 있는 게 낫다. 자, 근데 MP3가 이제 그렇게 먼저 커팅하는 그 기술이 들어갔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 30메가짜리 3메가로 만드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MP3 이전에는 기억이 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다 보니까 뭐 RM 파일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JPG, 그러니까 화면을 그 BMP나 이런 무압축에서 이렇게 JPG, 흔히 말하는 이렇게 압축을 하는 방식, 종이를 꾸기는 방식이죠. 꾸겨서 이렇게 펼치는 방식, 손실이지만 제법 그래도 근소하게 원본과 비슷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 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그 MP3가 나오기 전에의 그런 그 음악 압축 방식들은 대부분 다 소리를 꾸겼어요. 이렇게 꾸겨서 종이를 꾸기듯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3메가짜리를 만들고 30메가를 3메가짜리로 만들고 그걸 다시 펼쳐서 그거를 다시 30메가처럼 들리긴 했지만 이 꾸겨졌을 때에서 펴졌을 때 이런 흔적들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손실시키기 때문에 참 인간의 귀가 참 민감한 게 그거를 바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음질적으로 굉장히 나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MP3가 등장하기 이전에. MP3가 처음 등장했던 게 그 소리바다라고 이제 지금도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 소리바다가 MP3 음원을 무단으로 처음에는 막 뿌리기 시작하면서 제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소리바다 알아요? 그게 뭐야? 형, 그 MP3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로 들으면 음질이 진짜 소리가 다운받을 때 사운드 이 파일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좋고, 그리고 강병철과 삼태기부터 뭐 서태지 아이들까지 다 있다. 그 소리바다 안에는. 그렇게 저한테 몇십 년 전에 저한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MP3가 그때 당시 그게 엄청난 혁신이었는데, 그 커팅 기술 말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바로 음성 심리학이다. 음성 심리학. 아까 제가 이 바깥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존재하지만 헬리콥터 하나가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바로 여기에 딱 착륙하게 되면 존재하는 소리가 내 귀엔 들리지 않게 느껴진다. 실제 그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는 선택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압도적인 소리 위주로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 소리를 묻어버리는 거죠. 그 음성 심리학에 기초를 해서 MP3 코딩을 할 때요, 그렇게 커팅 말고도 바로 어느 한 섹터별로 그 음성 심리학에 기초를 한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을 따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코딩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0메가가 3메가가 되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지만, 커팅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 만들지만 그렇게 소리를 빼는 방식, 음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소리를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빼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들을 찾아내서 빼는 방식으로 인해서 소리의 데이터 양을 혁신적으로 줄인 방식이 바로 MP3 방식이다. 그래서 3메가짜리로 들어도 제법 그 30메가에 준하는 소리가 나더라. 특히 팝이라든지 그런 락 계열들은 특히 이제 때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럼 때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타가 왕왕거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MP3가 그 위력을 발휘하죠. 선택적으로 더 큰 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먼저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미세한 소리들이 좀 사라져도 우리 귀에,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클래식 같은 계열들, 미세한 소리들, 미세한 화음들이 막 어울려서 수많은 화음들이 내 귀에 다 들려야 그 맛이 나는 음악들은 MP3가 좀 불리하죠, 확실히. 커팅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선택적 우위에 있어야 될 그 음성 심리학에 기초해 둔 그런 사운드들이 많은 소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질이 그렇게 좋게 코딩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다운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면은 MP3도 한 8메가에서
한 10메가짜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음질이 좀 좋게 코딩이 되고 또 그 알고리즘이 그 사이에 또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20년 전보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느 수준 이상 320kbps인가 그 이상의 코딩된 음질들, 특히 알고리즘이 우수하게 코딩된 그런 좋은 음질의 mp3는 실제로 귀에 듣는데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굉장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특히 팝이나 이런 계열에서는. 하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 뭐 음성 심리학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커팅이든 이런 기술들, 그런 압축을 하기 위한 무압축보다는 음량을 10배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이 실제 하이파이 세계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다 정도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기초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0년 전 강병철과 삼택에서 서태지까지 다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시대를 또 넘어서서 이제는 저는 그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앰프도 이렇게 연결해서 DAP도 연결해서 이렇게 듣는, 그리고 포터블 세계도 옛날 핸드폰에서 LG폰이 나오기 전까지 뭐 핸드폰에서 소리만 나면 됐지, 뭐 아이폰도 소리만 나면 됐지, 누가 뭐 요게 뭐 DAC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지 관심도 없었던 세계인데 뭐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마케팅을 시작하고 실제로 뭐 그게 얼마나 큰 음질을 올려주는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론 음악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전문 회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값에 준하는 그런 DAP들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런 DAP를 듣는데 MP3를 듣는다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인 시대까지 돼버리는, 돈을 이렇게 따로 뭐 6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 어떤 거는 400만 원대에 가까운 그런 DAP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MP3를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까지 가버린 거죠. 소리의 그 잔잔한 그 미세한 그런 음원들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재생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칩들이 그동안 발달을 해서 이렇게 무식한 어떤 그런 전공간 앰프보다는 예,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라든지 그 안에 음원 센서들, 음원 칩들이 정말로 미치도록 발전을 한 거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 그런 사이에서도 MP3 알고리즘도 분명히 발달했을 것이다. 음성 심리학을 기초로 했다는 MP3 알고리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음성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좀 소리를 좀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헤드폰이나 옛날에 이어폰, 옛날에 그런 핸드폰들이 그 줄 수 있는 소리보다는 확실히 요즘은 정말 첨단이다. 그걸 제가 스스로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없었을 때에 듣던 그런 옛날 헤드폰들 있잖아요. 옛날 이어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섬세한 음질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그거를 좀 보완하는 음색을 갖고 있는 그런 유닛들이거든요. 그런 헤드폰들이었고, 과거에 있던 것들이. 유닛 자체 퀄리티는 확실히 요즘 꽤 낮지만 어쨌거나 그 음악적 성향은 과거에 재현하지 못했던 아주 섬세한 그 고음역대들, 커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반대급부적으로 튜닝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요즘 시대에 DAP로 듣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제가 전에 아이폰의 그 오리지널 번들 이어폰, 그 오픈형 그런 걸 가지고 최근에 DAP로 듣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되려 과거에는 음질 좋네라고 느꼈던 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그 유닛의 그 메커니즘 특성상 아주 요즘 섬세한 음질을 내주는 그런 DAP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그 폭풍 음질을 들려주는 아주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지금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한번 옛날 거 유닛 안 버리고 갖고 계시면은 본인이 지금 음악 감상 취미가 돼서 이런 DAP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랑 꼭 최신 이어폰이 아니라 그걸 한번 맞물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풍부하고 섬세하면서 아날로그적이면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데 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다 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 이렇게 주말에 조용한 이 상황에서 수많은 소리가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저의 목소리가 가장
도드라지게 들리는 이 방 음성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